후회하거나 조금 아쉽다고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차의 매력은 뭐죠? 이 차의 매력은 네.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서울 노원구 쪽에 살고 있고요. 네. 나이는 이제 올해 막 30 찍은 토요타 86 차주입니다. 네.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토요타 86 차량이고, 이게 16년도인데 제가 중고차를 구매하다 보니까 예. 16년도 8월인가 9월로 일단은 알고 있고요. 아마 네. 페이스리프트 되기 직전 모델로 알고 있어요. 전기형이라는 거죠. 예. 2.0의 수동.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게 현재 소유 기간이? 요게 제가 작년 9월쯤 가져왔고요, 차량을. 한 10개월 정도 됐나요? 네. 10개월 정도? 그렇게 혹시 그러면은 저희 키로수가? 지금 64,000인가에 가져와서 네. 제가 87,000 정도 탔네요. 잠깐, 그러면은 거의 10개월 만에 몇만 탄 거예요? 한 2만 조금 넘게 탄 것 같습니다. 2만 좀 넘게. 차가 정말 재밌죠? 네, 정말 재밌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 어떤 걸 좀 타셨는지? 이 전 차량이 네. 아반떼 스포츠 수동 차량이고요. 오. 그 차는 이제 원래 아반떼 그 컵이라고 해서 네. 경기 목적으로 이제 튜닝이 되었던 차량인데, 네. 그걸로 저도 이제 경기를 좀 참여하고 싶어서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전륜 차량으로는 좀 재미를 느껴봤으니까 아. 후륜을 좀 타보고 싶다 해서 네, 고민을 하다가 토요타 86 차량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혹시 중간에 고민했던 차종은 전혀 없으셨나요? 사실 제일 가격대가 만만한 게 사실 제네시스 쿠페가 있잖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좀 이제 얘랑 좀 컨셉이 비슷한 애가 아마 MX-5 MD, 미아타. 네, MD가 있어서 네. 그렇게 두 개를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일단은 젠쿱은 좀 차량이 좀 너무 커서 제가 좀 큰 차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엔디는 아무래도 직수 차량이고 차량 가격이 얘보다 조금 더 높은 면이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얘는 뒷자리가 있는데 걔는 뒷자리가 없잖아요. 아예.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얘도 뒷자리가 있는 거는 아니기는, 거의 있다고 하긴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은, 네. 그래가지고 일단 뒷자리에도 짐을 싣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차량으로 선택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차량 금액인데, 잠깐만, 금액을 좀 여쭤보기 전에 전기형, 후기형 또 나뉘잖아요, 그렇죠? 완전 초기형 모델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후기형, 중기형쯤으로 중. 볼 수 있는 모델이 있고, 네. 이제 페이스 리프트 이후 모델을 이제 후기형이라고 하거든요. 이 차는 그러면은 뭐예요? 전기형이에요, 중기형? 중기형 차량이에요. 중기형? 네. 그 중기형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전기형하고 중기형 차이는 사실 외관은 거의 차이가 없고요. 네. 에어컨이 오토 에어컨이냐 아니면 매뉴얼 에어컨이냐 하고,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완전 초기형은 그게 안 들어가는 거, 시트 열선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차는 시트 열선이 들어가 있고. 네, 시트 열선이 있고 오토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전차 아반떼 스포츠가 걔도 수동이었고 깡통이었기 때문에 이제 완전 매뉴얼 에어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변을 하는데 이제 86 고민하면서, 전차는 매뉴얼 에어컨이었는데 똑같이 매뉴얼 에어컨까지 똑같이 수동에다가 매뉴얼 에어컨이면은 이거 업그레이드를 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중기형으로 이제 알아보게 됐습니다. 후기형은요? 후기형은 그때 가격이 얘보다 최소한 1.3배에서 1.5배 높더라고요. 네,
네. 패스해가지고 금액 때문에. 네. 요거 차량 금액인데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제가 2,1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결제는 어떻게 하셨는지? 네, 할부를 그랬습니다. 할부요? 네. 그러면 혹시 조건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풀할부인가요? 네, 저희 풀할부 상태입니다. 어떤 거요? 풀할부 상태입니다. 풀할부 상태? 네. 그럼 몇 년에 월 얼마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신지? 5년 되어 있고요. 네. 한 4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40만 원 정도. 네. 보험료. 보험료는 1년에 200만 원 일단 나가요. 자차 넣고. 네, 자차 포함해서 넣고.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유, 고급유. 제가 알기로는 전차주분도 고급유를 쭉 주유를 하셨고요. 저도 지금 웬만하면은 급해가지고 이제 고급유랑 일반유 한번 섞은 적은 있는데, 네네네. 거의 웬만하면은 고급유 넣으려고 하고 고급유 있어요. 넣으려고. 근데 일반유 넣었을 때도 뭐 약간 체감되는 거 좀 혹시 좀 있었나요? 그때도 사실 근데 고급유가 한 절반 정도 있었던 상황인데, 경로상에 고급유 주유소가 없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넣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큰 차이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만땅 비용. 요즘 유가가 좀 비싸서 안전 바닥일 때 넣으면 한 10만 원 정도 넣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넣으면 한 몇백 킬로 타는 것 같으세요? 제가 평균 좀 연비 운전을 좀 하는 편이라서 일상에서는 네. 정말요. 못해도 한 500km 정도는 일단 타는 것 같아요. 연비 중 했을 때 500에서 잘 타면 600 정도 탈 수 있는데 야. 고속도로 위주로만 하면은 차량 특성상 사실 고속주행으로만 다니지는 잘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동하고 DCT하고 또 DCT란다. 오토. 사실 이 친구 오토 모델이 사실 되게 좋은 미션이거든요. 네. ISF라고 해가지고 렉서스의 약간 스포츠 모델인데, 네. 그 친구의 6단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시승을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저도 차량 바꾸면서 사실 오토랑 수동이랑 고민 많이 해보고 영상도 되게 많이 돌려봤거든요. 네. 찾아봤는데 오토 미션도 사실 막 변속하는 속도나 이런 것도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번 차까지만 수동을 좀 타고 다음 차는 그때 가서 고민을 좀 해보자 해서. 그래서 수동을 하셨구나. 네. 사실 뭐 차의 재미를 진짜 느끼기 위해서 수동이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사주님께서 아까 보니까 연비 주행 했을 때 한 500에서 600 정도. 자, 그럼 반대로 연비 주행 안 한다. 미쳤다. 계기판 찍히는 거는 이게 네. 단위가 리터 100km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했을 때는 15리터 한 20리터 정도까지 먹는 것 같아요. 100km에 하면은 한 5에서 한 7리터 정도?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직 트랙을 사실 계획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네. 막 계산을 해본 적은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300~400km 타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짧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더 짧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실제로 이 차 타보니까 연비가 그러면 네. 한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시내와 고속 연비. 제가 노원에서 죽전 쪽으로 출퇴근을 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동부간선도로 루트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맡기기는 하거든요. 네. 트립 초기하고 가끔 가보면은 살살 다녀서 그래도 한 10km, 12km는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연비 어떻게 찍냐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보면 이게 차종이 다른 차종이어도 한 8km, 막 7km 나오는데 네. 저는 조금 이상하게 연비를 좀 뽑는 쪽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만큼 약간 이렇게 좀 발크신공이라든지. 네. 자, 그럼 이 차 차량 용도는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서 그렇게 출퇴근 용도? 출퇴근 좀 하진 않고요. 네. 원래는 이런 출퇴근을 시도를 했었는데 네. 이게 출퇴근 거리가 좀 거리고 하다 보니까 좀 뭐 기상이 안 좋거나 좀 뭐 이벤트가 있는 날이면은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원래는 좀 다목적으로 쓰려고 하고 재밌게 타려고 하다가 지금은 거의 썬데이카가 돼버렸어요. 썸네일카? 썬데이카. 썬데이카가 뭐죠? 네, 주말에 타는 용도로? 네, 근데 주말에 타는 용도 치고도 한 달에 몇천 킬로 타는 거예요? 한 달에 잠깐 몇천 킬로 타는 거지? 10개월이니까 한 2,000km씩 거의? 2,500 정도 탄 것 같아요. 와, 86을 정말 제대로 즐기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아닌가요? 더 타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더라고요. 더 타시는 분들도. 네. 나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 보면 되겠죠? 네. 한 달 유지비, 주유비죠. 야, 얼마씩 나가요? 저는 가능하면은 한 35만 원 선에서 끊으려고 하기는 하거든요. 아. 네, 웬만하면은 좀 그 이상 쓰는 건 좀
그렇고 한 2,000km 타면 한 35만 원 정도에 네. 만약에 좀 더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좀 어쩔 수 없이 연비 운전 좀 하시고. 평소에 그러니까 좀 그 뭐지 밟는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좀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아, 여기도 밟는 코스 네, 여기도 하고. 그 인천 쪽에 좀 갈 일이 많아서 네, 오. 그럴 때는 좀 이제 아무래도 차 안 막히는 시간 좀 찾아서 가거나 그렇게 해서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좀 연비 좀 기름 좀 아끼고 네, 좀 아낀 기름 이제 딴 데서 쓰고 그렇습니다. 이야, 디자인, 2차 외관 디자인 이제 현재 기준에서. 뭐 사실 네. GR86이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 아직 경쟁력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예쁘다 지금도. 네. 실내 디자인은요? 근데 이게 실내 디자인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좀 튜닝한 것 같은데. 요거는 내비게이션은 제가 장착했어요. 차주님께서? 네. 원래 없죠. 그쵸. 다른 분들 86 봐도 여기가 항상 바뀌어 있더라고요 가운데가. 원래는 블루투스도 없는 오디오라서 뭐 내비게이션이나 음악 듣는데 되게 불편하다고 하셔서 대부분 여기는 튜닝을 하셔가지고 변경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뭐 이차 실내 디자인은 뭐 차주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뭐. 네. 사실 구리고요. 네. 구리고요. 근데 다른 거 떠나서 그냥 운전하는 거 생각하면은 그치. 사실 시트 포지션에 이런 거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운전하는데. 오히려. 네. 이 차 처음 탔을 때 첫 느낌. 아스를 타시다가 이제 이 차 처음 딱 탔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일단 시트 포지션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시트 포지션 너무. 네. 잠시만요. 이게 차량 안전상을 위해서 차를 좀 대는데. 저쪽 뒤에. 네, 저 차 뒤에다가 차를 좀 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좋아요. 조금 더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류장이니까. 네.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네, 제가 매우 좋습니다. 처음 탔을 때 첫 느낌. 약간 이제 시트 포지션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네, 이게 네. 아반떼 스포츠도 버킷 시트를 달고 네. 좀 이렇게 트랙을 달리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아스반 탔을 때는 좀 시트 되게 버킷 시트 낫네 이러고 했는데 얘랑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하고 시트 순정 시트인데도 상당히 홀딩력도 괜찮고 뭐 와인딩을 몇 번 갔는데 물론 뭐 이제 버킷 시트에 뭐 사전 벨트 이렇게 해놓은 거보다는 당연히 떨어지겠지만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볍게 즐기면서 타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가볍게 그렇게 첫 느낌을 받으셨다. 도요타 86이 뽑기운 같은 게 좀 있나요? 없죠? 뽑기운이 초기에 좀 리콜이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예, 차를 저희가 좀 겁나가지고 좀 겁나네요. 조금만 좀 뒤로 뺐다가 다시 뺐다갔다가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예, 86이 뽑기운. 초반에 밸브 스프링 리콜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차를 소유하지 않았을 때고 이제 차량 찾아보려고 이제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그런 리콜 내역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수리를 하면서 좀 센터에서 좀 문제가 좀 자잘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 후에 사설 정비소를 가셔가지고 해결한 케이스가 많고, 네. 그리고 얘가 엔진이 좀 열이 많아서 네. 누유가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누유 정도가 좀 있다. 튜닝한 게 좀 있다면 아무래도 요거랑 또 뭐가 하셨어요? 제가 가져왔을 때는 전차주분께서 원래 튜닝을 되게 많이 해놓으셨는데 네. 거의 원상복구를 해서 이제 다시 판매를 하신 상태였고요. 네. 그런 상태였고 차주님께서 하신 그러면 거의 그냥 네, 순정이라고 그럼 거의 순정 내비게이션만 좀. 저건 뭐죠? 저기 약간 키홀드 돌리는 쪽에 약간 구멍 나 있는데. 이게 원래 구멍이 막혀 있어야 되는데 뚫려 있구나. 이거 전차주분의 이게 흔적입니다. 그냥 좀 튜닝 채로 주지. 이게 아마 뭐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사제 핸들을 조절하려고 다루셨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유실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때 봐서. 자, 이체 시트인데 시트는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 포지션도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차주님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176에 90kg입니다.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게 좀 상체가 좀 기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핸들이 좀 많이 앞으로 현대나 기아 타다가 이거 넘으면은 핸들이 거의 안 나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거에 좀 불편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키가 좀 크신 분들.
네, 좀 많이 크시면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게 시트가 불편하기보다는 요 핸들 포지션이 좀 안 맞아서 이게 지금 이제 더 이상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거 조종이 안 끈해 되는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건 더 들어가는데. 아, 네. 거기가 생각보다 나오는 게 짧다 보니까 네. 그런 경우가 좀 있다. 핸들의 그립감. 핸들 그립감은 이게 내장재에서 좀 연결되는 건데 네. 사실 막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그냥 근데 이게 그 전에 탔던 차보다 핸들 좀 직경이 좀 작아서 좀 돌리거나 좀 기민하게 이렇게 움직일 때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핸들이 전에 탔던 아반떼보다는 좀 더 무거운 것 같기는 해요. 뭐가 더 좋아요, 차주님 개인적으로? 느낌은 근데 사실 이게 그 차량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무게 배분이나 이런 게 좀 달라서 네. 사실 주행하면 좀 차이가 났긴 한데 핸들 느낌은 86 쪽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팔려 무게감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여자분이 막 운전하기 힘들 정도로 막 무겁거나 그러진 않죠.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유턴했을 때 뭐 회전 반경인데 특이 사항이 좀 있나요? 요 차가 아마 그 타강링이라고 해가지고 네. 핸들 돌리면은 이게 조금 더 꺾이게 돼 있는 게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 그거 감안하더라도 아마 순정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네, 아마 회전 반경이 유턴하면은 차로 원래 일반적으로는 유턴하면은 차로 한 3개쯤 쓰잖아요. 네, 맞아요. 3개 조금 덜 쓰는 것 같아요. 조금 덜 쓴다. 네.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 운전선수 창문 쪽에 잘 있나요, 위치가? 네, 잘 있습니다. 잘 있고 뭐 딱히 특이사항 없고. 핸들 리모컨 없고 뒤에 크루즈가 있네요. 네, 요거는 그 뭐 담은 것 같은데 이것도. 전차주분이 이제 핸들을 싸제를 달고서 크루즈를 쓰시려고 추가로 달아 놓으신 거고요. 네, 여기 핸들에 원래 여기 달려 있는 건데 그러네요. 여기 추가로 달아 놓으신 거라서 기능은 똑같이 작동하는데 요것도 사실 처음에는 현대 거는 요 위에서 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헷갈렸는데 지금은 적응해가지고 적응돼서. 네, 좀 구분되니까 좀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하고 에어컨 뭐 네. 기어봉 올려놓은 상태에서 조작하기 편하고 코 음. 2코 정도인 것 같아요. 비상 깜빡이 위치도 네, 여기 잘 딱 있고. 앞에 있어서 좋습니다. 뭐 딱히 특이사항은 없다. 자, 수납 공간이죠. 그런 컵홀더라든지 이런 콘솔 박스. 컵홀더가 안 보이네. 네, 차량에 기본적으로 컵홀더가 없어서 그러네요. 네, 그 옆에 조수석에다가 원래는 그 사이드에다 이렇게 사이드 공간에다 이렇게 꽂아 쓰는 거를 해놨는데 촬영하신다고 좀 빼놨거든요. 네. 이거 원래 컵홀더가 없구나. 그러니까 있기는 한데 이것도 제가 좀 구매를 한 건데 네, 사실 뭐죠? 요거 뭐지 이렇게 센터 콘솔 박스가 네. 원래는 이게 없어요. 여기- 그러면 너무 낫지 않아요? 이거 팔고를 할 때? 네, 할 데가 없어서 사실 여기를 잡고 있고요. 없었을 때는 네, 요게 수납 공간 때문에 사실 구매한 거기는 한데 네네. 요거를 잠깐 한번 빼서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네네네. 같거든요. 저 궁금해요. 요거를 빼면은 안에 충전기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네, 있어요. 근데 뚜껑이 없어요. 원래 이게 순정인가요? 네, 이게 뚜껑 순정입니다. 이게 순정 부품으로 뚜껑을 판매하긴 하는데 네. 아마 기본으로 제가 알기로는 뚜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폼에 있는데 여기 컵홀더 고정하는 컵홀더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운전하면서 뭐 음료수 마시면서 그냥 운전하는데 집중하고 음료수 마시지 말라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엉따랑 통풍 같이 있는 건가요? 아니, 엉따만 있습니다. 엉따만 있구나. 네. 수납 공간이 있어서 실제 타보니까 좀 어때요? 좀 불편한가요? 그래도 네. 불편이 많이 합니다. 왜냐면 공간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그 트랙이나 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서 인제를 좀 많이 가거나 그랬는데 네. 아무래도 전차는 문짝이 4개다 보니까 뒤쪽에 뭐 타이어 싣고 공구 싣고 이런 거에 조금 여유가 편했거든요. 네. 근데 이 차는 앞에 시트 당겨가지고 꺾어놓고 뒤에 트렁크 가가지고 그 폴딩하는 끈 당겨가지고 앞에 제껴 놓은 다음에 구겨가지고서 막 타이어 집어넣고 그래야 되니까 공간적으로 좀 불편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휴대폰도 지금 뭐 차주님이 저렇게 내비에다 거치셨지만 나 그냥 뭐 밑에다가 두고 싶어도 두기가 좀 애매한. 네, 맞아요. 그쵸. 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정 서스펜션이 좀 반응이 많이 날카롭습니다. 날카롭다. 네, 요철 지나면은 나 요철 밟았다라고 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매우 딱딱하다라 보면 되겠네요. 뭐 이게 근데 사실 단단하다기보다는 그 댐핑이 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밟고 나서 네.
이게 부드럽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좀 강하게 그냥 튕겨 올려주는 느낌? 그래서 음. 반응이 그래서 좀 세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좋아요? 아니면 좀 너무 센 것 같아요? 깨끗한 도로는 아니면은 사실 트랙 주행할 때는 오히려 좋기는 하거든요. 아, 오히려. 네, 근데 이제 노면이 좀 불규칙한 도로를 가면은 네네, 뭐 몸이 이렇게. 네,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함을 좀 느낄 수밖에 없다. 가속력이죠? 이 차가 제로백, 이게 마력이 혹시 몇 마력이에요? 엔진 마력은 204마력인가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다이노 통해서 휠 마력을 측정하면은 잘 측정하면은 170마력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70마력을 온전히 느끼기 힘들고요. 전차도 아무래도 똑같이 200마력대였거든요. 네네. 똑같이 수동이었고, 근데 이제 구동 방식만 전륜이냐 훌륜이냐 차이가 좀 있었는데, 네. 체감상은 아반떼 스포츠가 더 빠른 것 같기는 해요. 체감상으로. 네, 수치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 이게 제로백이 그러면 한 7, 8초 정도 나오나요? 7초대 정도 나오는 걸로 7초 알고 대. 있어요. 어때요? 차주는 개인적으로 이 가속력 마음에 드시는지 아니면. 사실 출력이 좀 불만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속력이 느려서라는 불만은 아닌데, 요거는 뭐 가속력 자체에는 불만은 없는데, 네. 네. 그거랑 연관돼서 출력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때가 좀 많기는 해요. 좀 더 잘 나갔으면, 좀 더 빨랐으면.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꿈속에서 아직은 180을 안 넘겨봤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18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어떠셨어요? 그때는 꿈속에서 노면이 좀 불규칙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면. 근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잡아줬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한 속도가 몇 가지는 괜찮아요. 몇부터는 조금 그런 느낌을 받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 150 넘어가면은 그러는데, 전차도 사실 좀 많이 밟아보긴 했거든요. 네. 궁금해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반떼는 이거 괜찮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는데, 네. 얘는 그래도 조금 덜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좀 덜 받는다. 네. 아반떼는 막 이렇게 막 소리도 크고 약간 좀 불안전하다 보니까 좀 불안해서 차가. 그때도 이제 네. 그 원메이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튜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조금 더 통통 튀고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그거랑 거의 비슷한데 그거보단 조금 나은 정도. 좀 나은 정도. 제동력은 요게 앞에 브레이크가 젠쿠 브렘보 포피가 달려 있거든요. 네. 이것도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전차주분께서 하신 건데, 네. 제동력 자체는 사실 불만이 없습니다. 차량이 가볍다 보니까 어떻게 밟아도 사실 잘 쓰는 것 같아요. 코너링은 생각보다 한계가 높더라고요. 일부러 뒤쪽 타이어를 조금 낮은 걸 쓰기는 하거든요. 급을. 일부러? 네. 뭐지? 뭐 인치수를. 아니요, 그 접지력이 좀 낮은 애를 쓰거든요. 일부러. 뒷타이어만? 네. 일부러. 근데 그거 감안하더라도 뭐 잘 돌아주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너무 잘 돌아줘서? 조금 뒤를 좀 날리고 싶어서? 네, 좀 잘 미끄러지길 좀 바래가지고. 그러면 혹시 뒤에 무슨 중국 타이어 같은 거? 아니요, 저는 넥센 타이어. 넥센 타이어. 넥센 중에 저그립 하시면은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그립 하면 네. 저그립용으로? 네. 앞에는 이제 솔포지 달려 있습니다. 설포지. 그래서 뒤를 좀 날리면서 재미나게 잘 타고 있다. 그게 딱 맞는 것 같으세요, 사장님? 얘가 사실 아까 네. 출력 얘기랑 조금 연장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인제 가가지고서 GR86을 볼 기회가 좀 있었어요. 네. 걔가 순정 타이어가 PS4가 달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걔는 되게 괜찮은 그런 타이어 끼고도 힘차게 좀 밀면서 주행하더라고요. 네. 막 드리프트 하면서. 근데 얘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이어 급을 낮춰서. 좀 낮추는 것 같아요. 좀 더 짜릿해지잖아요, 그렇죠? 뒤에 좀 슬립이고 하면 네, 그쵸. 재밌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변속 타이밍이죠. 레브 매칭, 약간 이런 거 특이사항이 좀 있으신지. 기어비는 사실 조금 짧은 편이고요. 짧다. 네, 조금 짧은데 네. 조금 더 짧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짧다는 거 잘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시니까 살짝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기어 변속 같은 속도에서 기어 변속하는 횟수가 조금 더 많다? 60km를 만약에 50km, 60km 달린다고 하면은 다른 차는 뭐 1단, 2단, 3단 가면은 60km 도달하는데, 그렇죠. 얘는 뭐 1단, 2단, 3단, 4단 가야 좀 이제 그렇게 그래요? 네. 4단 가야지 60km? 실제로 그러지는 않는데, 네, 조금 다른 차들에 비해서 조금. 근데 이게 기어비가 짧아야지 사실, 기어비가 짧은 게 반대로 말하면은
그 바퀴를 굴리는 힘을 강하게 굴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어비가 짧아야지 조금 더 가속력이 좋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서. 아, 그럼 차주님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짧았으면 좋겠다. 네, 그럼 조금만 더 가속이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런 느낌이 좀 있다. 자, 모드별 변화인데 이게 보니까 모드가 여기 보면은 VDC 모드라고 있고, VDC 예, 이게 뭐 뭐죠? 스포츠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트랙션 오프 모드 있는데, 모드, 네. 얘는 제가 알기로는 그 빙판길이나 이런 데서 탈출할 때 그쵸. 빠졌을 때 쓰는 거고, 네. 요거는 한번 누르면은 좀 이렇게 차가 미끄러지는 걸 조금 허용해주는 모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3초 눌러서 해제하면은, 요게 아니고 요거군요. 네. 요걸 3초에서 하면은 전자장비를 뒤에 조금 남기고 꺼요. 조금 남기고. 조금 남기고 다 끄는 모드예요. 차주님은 주로 이제 어떻게 많이 쓰세요? 저는 3초로 많이 씁니다. 3초로 많이 네. 쓰고 그게 제일 좀 제일 난 거죠? 이게 낫다기보다는 사실 일반 도로에서는 쓸 이유가 없는데,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얘를 만약에 86을 타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실 수도 있는데, 얘가 그 자세 제어 잡는 게 되게 불쾌해요. 막 뒤에서 막 소리를 굉음을 일으키면서 더더더더 거리면서 그 막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뭐 위험한 상황 가는 걸 막아주는데, 네. 사실 저는 그 상황이 좀 불쾌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3차를 해주면은 그거를 좀 해제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사실 이걸 꺼놓고도 일반 도로에서는 천천히 달립니다. 네. 자, 엔진은 배기음이죠. 보니까 다 순정인 것 같은데. 네. 엔진 뭐 RPM 많이 좀 당연히 엔진음이 들릴 것이고 네. 뒤에서 배기음이 들릴 것인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정 배기음은 조금 심심하다. 좀 심심하다. 네, 엔진음은요? 엔진음은 생각보다 음색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음색이. 네, 조금 뭐 5천, 6천 이상 좀 써야지 좀 좋은 음색이 나오고, 저 RPM에서는 사실 일반 돌아다니는 승용차하고 별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자, 스피커죠. 음악 들었을 때라든지 이런 거. 그냥 소음 감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소음 감소용이다.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되죠? 그냥 내비게이션 소리 크게 나오고, 네. 그냥 도로 잡음 들리면은 그거 조금 가려주는 조금 것 가려주는 같아요. 정도. 네. 실내 사이즈죠, 뒷자리. 아까 짧게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못 타죠. 사람은 사실상 거의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태워보신 적 있나요, 뒷자리? 아니요, 시도는 없는데 아니요. 그냥 가져왔을 때부터 짐칸으로 쓰고 있어요. 짐칸으로 쓰고 있다. 트렁크 사이즈. 트렁크도 매우 작습니다. 좀 불편하신. 일단은 다행히도 제가 갖고 있는 짐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좀 추가적으로 많이 넣기에는 좀 불편하고 좁은 공간이에요. 좁은 공간이고.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86?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재밌는 몇 안 되는 수동 차량이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단점은요? 그 외가 다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거 다 단점이다? 뭐죠? 좀 일단은 짚어주신다면. 네. 뭐 이 차가 사실 아까 보셨겠지만은 좀 외판이 좀 그게 상태가 좋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수리를 하려고 이제 적금도 들고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네. 사실 국내에서 구매를 하면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라고 하면은 한 10만 원, 15만 원 할 부품들이 토요타로 바뀌면서 6, 70만 원 이상 불어나고, 그치. 그런 부품도 있고, 엔진도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고, 그다음에 이게 또 뭐 토요타 중에서도 사실 많이 팔린 차가 아니다 보니까 네. 샵에서도 좀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정비는 경정비 같은 경우는 좀 혼자서 하려고 하는 쪽이고요. 네, 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샵을 가야 되는데, 네. 좀 그러려면 좀 차주가 좀 많이 찾아보고 괜찮은 샵을 좀 골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차주님께서 좀 잘 고르셨나요? 아직까지. 지인들 통해서 몇 군데 가고 있기는 한데, 네. 사실 다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하여튼 그래도 이거 토요타 정식 서비스 센터도 있긴 하잖아, 그렇죠? 네. 거기 들어가면 어차피 수리를 해줄 거 아니에요? 수리는 해주는데 대신 비용이 엄청 비싸겠죠? 공인 책정이 되게 세다고만 일단 알고 있어요. 실제로 네. 뭐 서비스를 받아본 적은 아직 없는데, 네, 공임이 세서 엄청 세다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난 단점을 생각한다. 네. 뭐 그 정도가 좀 있다 보면 되나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저도 그렇기는 한데, 그 주변에 86을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차주가 공부를 좀 많이 하면은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좀 많이 아낄 수 있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뭐지? 그 뭐 직구 통해 가지고 부품을 구매한다거나 뭐 그런 대체 부품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 뭐 소나타
소나타 정도 비용으로, 소나타를 물어보진 않았는데 소나타 정도 비용으로 일단은 유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오, 이게 대표 카페가 있죠, 네이버나. 네,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정보가 좀 많이 있겠죠? 네, 정보가 많은데 거기서도 별로예요, 근데. 거기가 정보가 좀 단계적으로 풀리는 게 있어서 활동을 좀 열심히 하셔야지 좀 접근이 가능하더라고요. 활동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토요타의 86에 이건 좀 아쉽다.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이것 좀 해주지, 이것 좀 넣어주지, 개인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좀 그 부품 수급이 사실 좀 불편한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사실은 토요타에서 팔고 있지만은 네. 엄밀히 말하면은 거의 모든 부분을 스바루에서 만들어가지고 토요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라서. 네. 그리고 국내 토요타도 사실 재고를 거의 안 갖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좀 그 리어 쪽에 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서 부품을 요청했는데. 네. 정식에다가? 네, 정식은 아니고 이제 외부 업체에다가 외부 통해서 업체. 이제 했는데 부품을 구하려고 이제 토요타 센터 쪽에다가 좀 여쭤보니까 다행히 부품이 하나는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흔히 막 고장나거나 그런 부품은 아니라서 네. 재고가 진짜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사실 없는 부품들이 되게 많고 예전에 차 처음 가져왔을 때 램프류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서 딴 데서 어떻게 그때는 규격들을 잘 몰랐을 때라 네. 토요타 센터 가서 램프를 구하려고 했는데 램프도 토요타 일본에서 직접 가져와야 된다고 시간이 1, 2주 소요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재고를 사실 안 들고 있어가지고 조금 만약에 좀 불의의 사건을 겪으면은 조금 불편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고 났을 경우에. 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되네. 뭐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뭐 다른 부분에 크게 후회되는 건 아닌데 네. 사실 제가 이걸 구매할 때쯤에 좀 현대나 기아, 그러니까 국산에도 좀 재밌는 차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엄청 들었죠. 아반떼. 아반떼도 있고 벨로스타인도 있고 뭐 조금 눈 높이면은 뭐 후륜으로 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젠쿱도 있고 뭐 그렇죠. 스팅어나 뭐 이런 데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 카테고리가 사실 흔한 카테고리도 아니다 보니까 좀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일정 수준에서 잘 안 떨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불만이고. 국산차 대비 좀 사실 그러니까 성능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얘가 뛰어나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풀려져 있지 않나라고. 86 자체 시세가 조금 높아 있다. 물론 이제 얘가 비교될 수 있는 게 제네시스 쿠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차량의 종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차밖에 없으니까 다행히 가격이 비싸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좀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보시면은 뭐 편의 장비도 없고 뭐 화려한 디스플레이도 없고 그렇다고 뭐 핸들이 뭐 버튼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뭐 실제 뭐 오디오나 이런 거는 순정은 블루투스조차 없는 옛날 막 부하방 시대에 있던 그런 오디오가 달려 있으니까 뭐 신차도 그렇고 중고로 샀을 때도 사실 조금 부풀려져 있다. 그러면 차주님께서는 후회는 안 하는데 이 차를 뭐 색상이라든지 뭐 이 차를 산 거에 대해서는 후회는 전혀 안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가격이 좀 많이 좀 서 있는 것 같다. 좀 비싸져 있는 것 같다. 조금 부풀려져 있는 것 같다 정도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차량 가지고 와서 뭐 수리하신 거가 따로 있나요? 리어 아까 말씀하신 거. 리어 쪽에 좀 하체 부품들 좀 수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위에는 차량 소음이 조금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감내하면서 타고 있어요. 소음 정도. 자, 메인터는 정비성이죠. 아까 뭐 서비스 센터나 사설 업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 소모품 유지 비용 또한 뭐 아까도 좀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소모품 유지 비용. 자, 이 차를 이제 살려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뭐 내가 과연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유지할 수 있을까? 카페 간데 보면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내 월급이 얼만데 이 차 탈 수 있냐? 차주님은 타고 계시니까 좀 넌센스한 질문이긴 하지만 차에만 들어간다고 그거 가정했을 때 사실 차에만 들어가고 차에만 쏟을 수 있으면은 사회 초년생도 구매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사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벌면은 사실 그것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못해도 한 250에서 300은 벌어야 조금
편하게 보이지 않을까. 차가 일단 가정 하에 250에서 300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쓸 것도 쓰면서 뭐 보험료, 그쵸. 주유비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있고 차가 순정 상태에서는 되게 재미가 없어요. 아. 소리도 재미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뭐 메인터너스나 수리나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사실 차에다가 뭐 이것저것 뭐 해보고 싶은 욕구가 좀 생기는 게 있어서 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은 그 정도는 벌어야 이게 되지 않을까. 이것저것 좀 해보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엔진 쪽은 좀 누유. 관리만 해주면은 어. 사실 그 이게 제가 밑에 이게 차를 올려서 봤을 때는 그 배기 형상 때문에 좀 이렇게 누유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구조상으로. 그런데 그거는 사실 엄청나게 심한 건 아니고 차주가 주기적으로 관리해주면 문제가 없고요. 네. 그 대신에 요거 수동 미션 모델이 미션이 조금 약해서 3단하고 4단이 좀 고질병이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어떤 고질병이죠? 그 좀 이가 잘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미션이 깨진다는 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깨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가 갈리는 경우가 좀 있다. 네, 조금 많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약하다. 네. 그 정도라 보면 되나요? 장고장은? 네,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뭐 고장은 없는 것 같아요.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그 잡소리는 차량 형상상 그렇게 심하게는 나진 않는데, 네. 좀 잡소리가 좀 많이 나기는 합니다. 잡소리. 어디서 많이 나는 거예요? 저는 뒤쪽 오른쪽에서 좀 많이 나더라고요. 뒤쪽 오른쪽에서? 네, 그거랑 신기하네. 네. 그거랑 그 뒤쪽 브레이크 쪽에서 정확히는 진단이 안 됐는데 뒤쪽 브레이크에서 가끔 출발해서 좀 딱딱 소리가 나거나 좀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뒤쪽 브레이크 네. 쪽에서?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뭐 이상이 있거나 뭐 하자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조금 소음이나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풍절음은요? 풍절음은 생각해본 적 있네. 옆 사람하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다행히. 그 뭐지? 정도까지인 것 같은데 들린다고 보면 되네요. 얘기만 가능하다. 네, 어쨌든 간에 풍절음 좀 있습니다. 좀 심한 것 같은데? 네. 그쵸? 네, 풍절음이 좀 심하다. 네, 전차가 아반떼다 보니까 아반떼도 사실 풍절음이 좀 많이 심해서 네. 뭐 전 차량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나누는 그냥 네, 딱 그 풍절음으로.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아반떼 스포츠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커뮤니티나 이게 뭐 차량 이슈가 따로 있나요? 이게 지금 현재? 얘는 큰 이슈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차로 사고 났을 때 주위 반응인데 좀 어떠셨는지? 일단 부모님은 전차가 이제 막 트랙 가서 주행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데칼이 좀 화려하게 붙어 있었어요. 네. 막 이게 경기 뛰고 하다 보니까 다른 차량이랑 좀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음. 그러고 있다가 이 차 팔고 이 차를 가져왔는데 네. 따로 이 차를 왜 샀냐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데 좀 외형 때문에 조금 이제 왜 그러시냐 하고 주위에서는 재밌는 차 샀다고 한 번씩 좀 태워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위에서는 네. 하차감 없습니다. 하차감 토요타 마크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뒤에 기아 마크 보고 뭐지? 약간 변태 튜닝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뭐 노린 것도 아닌 거죠. 그냥 살짝 노린 거기는 한데. 살짝 노린 거다. 요거 형제차가 이제 수바루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마크를 똑같이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그 노제팬 때문에 네. 스바루가 이제 국내에 정식으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네. 그거를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랑 기아 마크랑 형상이 비슷하길래 그 주위에 기아차 끄시는데 마크 안 쓴다고 떼는 분이 있었거든요. 한 번만 달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봤더니 잘 어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야, 노제팬 방지용이네요.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은 하고 나서 네. 차 가지고 나서 2달 만에 인제를 갔었거든요. 네. 인제 가가지고 막 뭣도 모르고 차 막 RPM 쓰면서 막 차 음. 날려보고 막 별 쇼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날려보고 네. 쇼를 다 했다. 정말 재밌었네. 좀 거기에 대한 후기가 재미있게 타고 그리고 잘 샀다. 네, 운전을 뭐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라 좀 테크닉? 그러니까 차가 좀 위험한 상황에 빠져도 좀 복구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깔끔하게 잘 몰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을 배우기에는 참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일단은 차주분들이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부를 많이 해라.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부품들이 많이 있고 카페에도 정보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좀 정리하면은 좋을 것 같고, 저도 실제로 뭐 이 부품은
뭐 어떤 걸로 대체가 가능하고 아니면은 뭐 어떤 부품 어떤 거를 사오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뭐 수리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소모품을 유지가 가능하거나 뭐 그런 거를 좀 보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또 경정비를 혼자 하다 보니까 아니면은 그 주변에 정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밥 사주고 가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리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차 살려는 분들 이제 뭐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어떤 걸까요? 뭐 연식별 차이? 뭐 등급? 뭐 그런 거겠죠? 뭐지? 젠쿱은 좀 흔하고 아, 뭐 사실 흔한 차는 아니긴 하지만 젠쿱은 좀 국산차다 보니까 조금 흔한 느낌이 있고 네네. 좀 이 문짝 2개짜리를 타보고 싶은데 MX-5는 너무 자꾸 불편할 것 같고 약간 그런 분들이 이 차를 고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차를. 자, 만약에 가까운 친구한테 조언을 좀 해준다면, 쉽게 말하면 차주님께서 만약에 차를 내가 다시 산다, 토요타 86을 네. 똑같은 차에 똑같은 연식으로 구매를 또 하실 건지, 이게 아까 중기형, 네. 중기형으로 또 구매를 좀 하실 건지, 아니면 저는 후기형을 고민해보지 차라리 않을까 최신으로? 싶게. 네. 어떤 것 때문에? 사실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 국내에 나온 모델 중에 가장 끝물 모델이 있거든요. 네. 그 모델만 조금 차 있는 부품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개선된 부품이 그 연식에만 들어갔다고 해서 그 후기형 중에서도 가장 끝에 나온 끝에 나온 모델을 걸로 할 것 같다. 네, 구할 수 있으면은 근데 많이 안 팔려서 거의 그쵸. 제가 구매할 때도 없었던 것 같은데 구할 수 있으면 그 모델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수동으로 사시나요? 아니면 오토로? 그때 가면은 오토미션도 한번 고민해볼 것 같습니다. 네, 하면은.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그냥 86이라는 이름 듣고서 뭐지 하는 뭐 한번 사볼까? 아니면은 이제 수동을 한번 타보고 싶은데 요거 사도 괜찮나요? 하는 분들은 저는 비추합니다. 아, 그렇게 물어보는 거, 질문하는 거 자체가. 네. 그런 분들은. 왜죠? 그 잘 몰라서 여쭤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동을 한번 타볼 텐데 이 차 어떨까요? 라고 하면은 사실 이 차는 많이 불편하고요. 사실 수동으로 뽑을 수 있는 차량 중에서는 또 좋은 차들이 오히려 더 많아서 아인이나 네. LN이나 또 그리고 드라이버 좀 어시스트가 걔네들이 더 많고 그렇고 그리고 86 실제로 타보시고 이게 86 실제로 주행해보고 뭐 경기장 가서 주행도 해보고 그러면은 다들 좀 후회하거나 조금 아쉽다고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차의 매력은 뭐죠? 이 차의 매력은 네. 없는 힘으로 좀 이렇게, 쥐어짜는 맛? 네, 쥐어짜서 아. 즐기는 맛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없는 힘으로. 자, 사실 뭐 그게 뭐 한 줄 평이죠.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3.8점 줄 것 같습니다. 3.8점? 네. 마이너스 1.2점은 어떤 거죠? 일단은 그 너무나 싸구려틱한 내장 제하고요. 조금 모자란 힘? 모자나요. 쥐어짜는 맛은 있긴 하지만, 차라리 아반떼 N이나 베렌을 추천할 것 같다. 굳이 후륜을 타신다면은 GR86을 신형을 아싸리. 갈 수 있으면은 그냥 한 번에 가는 것도 신형 좋은 디자인이 완전히 그냥 뒤바뀌었던데.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좀 이렇게 보고 실물 봐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얘는 좀 스포티한 느낌이 있는데 걔는 좀 둥글둥글하게 좀 순둥순둥해진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잠깐만, 수프라인가요? 수프라가 아니죠? GR86이요. GR86죠. 제가 지금 수프라가 좀 헷갈려가지고. 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차주님께서 이 차가 없어졌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차가 전손돼 버렸다. 네. 전손이 딱 돼버렸어요. 차를 당장 사야 되는데 86 과연 또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 2번 살 차나 아니다 다른 차 간다. 저는 만약에 그런다면은 딴 차 갈 것 같습니다. 딴 차 갈 것 같다. 네. 뭔가 좀 쥐어짜는 맛 조금 좀 부족한 출력과 네, 저는 오히려 한 단계 올라가서 GR86을 갈 것 같아요. GR86 갈 것 같다. 그래도 중요한 건 또 86으로 간다는 거네, 그렇죠? 그쵸. 이제 뭐 아예 완전히 뭐 현대 뭐 그런 차로 가는 것이 네. 아니라 GR86으로 갈 것이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좀 빠진 것 같다, 있나요? 일단은 네. 이게 쉽게 만만하게 보고 덤비기에는 사실 어려운 차고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네. 어려운 차고요. 이게 뭐
돈적으로도 그렇고 네. 뭐 실제 운전하는 그 사람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좀 어려운 차기는 하거든요.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운전을 뭐 조금 연마를 해서 차를 정복하는 느낌? 아니면은 이제 되게 코너링을 날카롭게 그 빠져가는 느낌으로 타면은 되게 재밌고 만족도 높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쥐어짜는 맛으로. 네. 이게 제가 지금 엔카를 보고 있는데 13이 있고 17이 있고 20이 좀 보이거든요. 네. 20이 아마 후기형이죠. 이게 네. GR86인가요? 아니요, 걔는 그냥 후기형입니다. 얘는 후기형이고 17 몇 년씩부터 몇 년씩이 정기형이고 몇 년씩부터 몇 년씩이 후기형이고 13년도랑 정기형. 14년도까지가 전기형이고요. 13, 14 정기형. 10, 제가 정확히 헷갈리는데 14, 15, 16인가 15, 16이 중기형이고요. 그다음에 17년도부터는 다 후기형으로. 후기형 17이나 20년씩 똑같다고 보면 되네요. 근데 20년식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조금 달라진 부품, 개선된 부품들이 들어간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부품이요? 네. 똑같은데 좀 강성이 좀 더 내구성이 엔진 쪽에 뭐 이렇게 조금 개선된 부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만 좀 알고 계시다. 미션이 막 보강되가 그런 건 아니죠. 미션 똑같죠. 네, 미션도 순정인데 3, 4단 똑같이 네. 약하고. 알겠습니다. 끝? 일단은 큰 틀에서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닙니다. 끊을게요. 네.